일단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라 4개 도를 나눠서 갔거든요. 단번에 간 게 아니고 틈을 더 가지고 시간차를 더 가지고 일단 철두철미하게 정해놓고 넘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일단 같이 있다 헤어진 거잖아요. 기약 없는 길이잖아요. 잡히겠는지 모르지.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 그때 일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태국까지 우리 무사히 가자. 진짜 기약 없는 길을 뜯어지면서 무사히 가. 형네도 무사히 따라와. 네, 한국에 올 때 중국에서 일하던 동료 친구 15명을 설득하여 2016년 대한민국에 모두 같이 왔습니다. 정도면 아니면 거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들 13명이 네. 폭파 사건도 있잖아요. 예. 그때도 그게 결국 그 식당을 운영하던 지배인이 설득해가지고 주도하에 맞죠.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탈북을 했었었죠. 사실은 이제 호위사령부 출신인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동료들까지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다.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연이 이제 펼쳐지는 어떤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요. 이 윤철 씨가요 호위사령부 출신일 뿐만이 아니라 그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출신 성분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는 항일 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 우린 사실 이제 항일 열사라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유 대사님, 이 항일 열사 출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출신 성분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 투사고 이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 쉽게 말하면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투쟁을 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일 열사는 북한에서 반일 애국 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애국 열사는 이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항일 그러니까 일제를 반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일 그 열사 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 김씨 일가 다음으로 이제 살기 제일 편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배급을 뭐 구경도 못 했거든요, 아예. 근데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배급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좀 국가적인 명절 때마다 선물이 더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나는 못 사니 저 사람이 잘 사면 배 아프잖아요. 야, 저 지금 열사 가족이야. 그러니까 찍찍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백두산 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야, 지금 백두산 죽이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하구나. 그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런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고 맞아요. 그랬었죠. 그 지금 편하게 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는 항일혁명 열사였고요. 그러니까 애 할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애 삼촌들은 북한으로 말하면 중장요.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투스타. 와. 네. 그게 투스타 군이기는 했는데 군관학교예요. 거기 군관학교도 여느 군관학교가 아니고 김종숙 해군대학. 해군사관학교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강건이 있고 김일성 네. 뭐 군사 있는데 여기는 해군. 네, 해군은 대학이 딱 하나입니다. 북한에는. 김종숙. 거기다가 김일성이 어머니 명함을 딱 따서 김종숙 해군대학. 김정일이 엄마. 네, 그렇죠. 김정일이 엄마죠. 네, 그래 거기 학장을 하다 보니까 학장이요? 네, 어머머. 학장을 해서 와, 해군사관학교 부장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정도 레벨은 너무 컸잖아. 그렇죠. 아이고, 근데 그게 일단은 애 삼촌이었고요. 아, 네, 애 삼촌이. 어쨌든 출신 성분이 집안이라 그래도 뭐, 네. 근데 또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솔직히 상편을 많이 따르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네, 친가 쪽. 아빠 쪽에도 또 좀 뭐 다 중앙당 쪽에도 그렇지.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아버지는 중앙당인데 그건 뭐 별거도 않는 뭐 이런 느낌. 지금 와서 아무렇지 보면 않게. 큰 거였죠. 뭐 일단은 큰아버지 집에 가면 그 나는 큰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뭐 일단 여기서는 애삼촌이라 하는데 우리는 큰아버지네 집에 가면 네, 김일성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 1호 촬영부터 기념 촬영이 뭐 한 방에 다 걸지 못할 정도로 그럼 완전 로얄층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김정일이 자기 어머니 명함이 딱 있는 해군 대학이다 보니까 그 대학 앞에 보면 딱 김정숙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와보면 아니야. 야 이건 우리 어머니 같지 않은데 다시 그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또 어느 한 또 지나 있다가 야 또 와보는 거예요. 아니 또 아닌데 야 또 다시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오면 딱 학장을 만나는 겁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고 매번 행사에는 무조건 참가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도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집에 이렇게 녹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식. 그때 비디오 네, 비디오. 테이프 여기는 우리는 플레이어가. 테이프식이라고 했거든요. 네, kap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라 이렇게 뭐 집에 거기 있다 보니까 학교 가면
각 아들이 야 집에 가서 좀 보자 하면 그래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느 평민들은 그때 당시는 뭐 목화기가 없다 보니까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 가게 되면서 저절로 접하는 게 남조선 사정을 접하게 되겠죠. 열사 가족인데도. 그러니까 토대가 좋으니까 외국 가는 것도 이제 허락이 된 거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중국에 가는 거는 뭐 허락받고 간 게 아니고 뭐 도강이죠, 그냥. 그렇죠. 불법으로. 예. 얼마나 먹고 가기 힘들면 보위사령부 조직은 그러니까 권한행군이 시작되면서 공급도 끊긴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뭐 이사 부모님들이 좀 솔직히 착하게 살다 보니까 당만 뭐 그냥 그 주는 배구만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면 장사하지 말라 뇌물 뭐 안 이러던 게 갑자기 타격 받으니까 그냥 내리막길 거는 거예요. 뇌물도 그런데 부담이 없고. 그걸 떠나서 도덕을 한 3번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네, 도덕 한 3번 맞으니까 집에 누구 마다 숟가락까지 다 들고 가더라고요. 네, 이게 다 가져가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순간에 그냥 쫙 가라앉을까. 그건 당에서도 안 챙겨줘요. 아무리 그런 거요? 네, 그게 뭐 이 항일인데도. 그때 당시 뭐 우리 집뿐이 아니고 막 옆집도 그렇게 또 당하고 보내니까. 막 그때 막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국가가 네. 이제 기능을 상실한 시절이에요. 그쵸. 그래 충성심을 매심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충성심을 둘째고 충성심 하면 내입도 못 건사하는데 그래야겠다. 내입이라도 건사하자. 친구가 하면 중국에 가면 하루에 중국 돈을 50원 벌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중국 위안을 80위안 벌 수 있어. 근데 80위안이면 그때 당시 쌀 25kg짜리 중국 돈으로 80원부터 100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쌀 한 지대 하루 일하면 쌀 한 지대 살 수 있고 그거. 오케이 가자. 중국에 가니까 못 보던 본 것도 다 보게 되고 내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접한 거죠. 예능도 봤어요, 예능? 예능도 봤죠. 그런데 저는 그때 뭘 예능 많이 봤냐? 그 예능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앉아가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거기 그 서로 말 막 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엑스맨이요? 당연하지 하는데 그것도 보고 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야, 유재석이 또 탈북 많이 시켰구나. 그러니까 그게 엑스맨. 저 배우들이 나와서 저렇게 유쾌하게 저런 개구도 하네. 우리는 북한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런 것도 있었네. 그다음에 저는 더 떠나서 뭘 봤냐면 한국 방송을 듣는데 딱 북한말 그대로 하는 방송이 있는 거예요. 저기 뭐지 무슨 조선노동당 방송인가 이런 것처럼 무슨 뭐 이런 거 그대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었어요. 탈북자들 네. 북한 넘어오십시오. 그게 참 북한도 아닌데 북한 말투라 막 기가 서고 텐데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경험하고 뭐요? 넘어갔냐. 다 거짓말처럼 들렸는데 그때 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명절이었어요. 겨울이었고. 그런데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명절이면 부모들이 더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 분이 왜 그러냐. 명절이면 더 기쁘고 북한도 명절이 놀고 하는데 아니다. 그때 당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집이 명절이면 다음날 고기도 먹고 떡도 해먹는데 우리 부모는 그 자식한테 떡 하나 밥 한 끼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 부모들은 뒤에서 울었다. 북한이 명절이면 우리한테는 엄청 그러네. 가슴 아프다. 그런데 그 소리 딱 들을 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난행구 때 나도 명절이었었는데 엄청 자가 눈을 뜨는데 입합이 아니라 이렇게 옥수수밥 엄마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울었어요 그때. 이걸 왜 우리는 그렇지. 다른 집에서는 입합도 먹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집에서 입합에 고기 먹는다면 배 아파했어요. 대충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남이 우리 집에서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한 그릇 빌려다가 배 아파하니까 먹으면 내가 그 배가 안 아니, 아프고 저 집안 좋은 사람이 말도 안 돼. 고난의 행군 뭔 시기는 얘기야. 엄청 힘들었어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혼자도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제가 좀 사전에 취재한 내용을 좀 더 풀어드릴게요. 윤철 씨가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났는데도 경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입에 풀칠해야겠다라고 친구들과 중국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그래도 변함이 없이 가슴 한켠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니까. 중국에서 강윤철 씨가 꽤 열심히 일했어요. 네. 한 일을 제가 사전 취재했는데 벌목공, 인삼밭, 들쭉 따는 일 등등 닥치는 대로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돈도 중국에서 조금 벌었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도 됐고 다시 북한에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풍족해진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윤철 씨가 2014년 3월 8일 정말로 북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야 이젠 북한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북한에 터집니다. 선거.
북한에서 선거가 있다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 충성심 강한 호위사령부 출신의 강철 씨가 중국에서 멀쩡히 떵떵 돈도 잘 벌고 한국 드라마 보면 살다가 아 중국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된다. 북한에 선거가 있으니까. 네, 북한에 선거가 왜냐면 있으니까. 선거 안 하면 얘 또 어디 갔어? 라고 추적도 들어오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에 있다 보니까 돈도 벌고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남한 문화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 내 조국이라든가 장군님 배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반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내가 돈만 벌려왔을 뿐이지.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 보고 다 가자. 에? 혼자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진심이구나. 네, 난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도 우리 다 가서 선거 참가하고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뽀문나만한 다. 선거를 왜? 아니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솔직히 마음속에 내가 출석이 안 됐을 때 선거 안 했을 때 혹시라도 날 찾거나 의심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면 진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긴 했지만 진심으로 가고 봤어요. 왜? 그 당시 내가 북한에 못 갈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오직 돈만 벌려왔기 때문에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그때 당시 심리에. 그래가지고 돈을 다 주고 돈도 꽁꽁 싸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잡히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리고 그때 브로커를 부른 겁니다. 브로커 오라 해가지고 브로커가 경비대부터 다 세워놓고 북한에서 브로커 와서 브로커하고 우리 그 같은 막에 있던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이 내 생각에 한 10명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서 오후 3시에 떠났는데 다음날 5시 도착한 겁니다. 국경 넘어서 네, 들어섰는데 국경 초소마다 돈 먹이면서 안전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돈을 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 온 사람이 자체가 먼저 돈을 주고 갑니다. 내 오늘 10명 들어오겠으니까 1인당 100원씩 1,000원 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번 오면 군인한테 1,000원 주고 우리한테 1,000원 받아요. 근데 그걸 군인한테 1,000원 주는지 200원 주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는 이 사람한테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면 되니까. 아무튼 제대로 데려다는 줘. 네, 그렇죠. 그냥 내 하는 목표가 그냥 선거에 간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 같이 그냥 선거에 아니 근데 참가한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선거가 중요해? 근데 북한은 선거는 무조건 100% 찬성 투표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게 되면 대대적으로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선전을 해요. 만약에 주변에 비법 외경자가 있다면 연락이 된다게 되면 무조건 돌아오라서 선거에 참여해라. 그러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비법 외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쨌든 불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거를 위해서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따뜻한 어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 선전을 그러면 이 사람은 선전을 하나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자진 신고하면은 우리가 뭐, 네, 네.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겠다. 그건 봐주는 거죠. 여기서 이 시기에. 얻었는지도 안 묻겠다.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그거야. 받은 사람 봤어요. 더 싫어 그게. 해준다는 얘기는 우린 다 알잖아. 해준다 그러면 안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받은 그래서 사람 못 봤어. 다 말하면 용서해줄게 할 때 절대 말안 끝까지 얘기해. 절대 안 돼.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그냥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진심이에요. 돈만 벌고 오잡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떳떳했던 거예요. 내가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우리 집안 출신 성분도 이렇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중국 가서 돈 벌어 왔다. 그렇죠. 근데 탈출할 생각도 없었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도 변함이 없었다. 내가 들어가다 잡혀도 잘 설명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국경 브로커와 함께 야심한 밤에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눈 덮인 이 산길을 넘느라 사람들이 좀 피로해지잖아요. 긴장도 좀 풀리고 북한에 들어오긴 했는데 필요한 상황. 야,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밤은 그 밤도 어둡고 그 피로하기도 하니까 또 국경도 넘었겠다. 브로커 집에서 한숨 자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브로커의 집에서 다들 자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던 중에 동무 일어나라오. 뭐뭐 동무 일어나라오. 뭐뭐 누군가 윤철 씨를 다급하게 깨우는 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바로 호위부 요원들이 브로커의 집으로 그날 새벽에 들이닥친 거예요. 누군가 야심한 시각에 몰려다니는 일행을 수상히 여겨서 보위부에 신고를 한 거고 그 보위부가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아무리 충성심이 강한 윤철 씨라고 하지만 그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심경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까지 왔지 하다 보니까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아, 우선 내 다 왔지. 조국인데. 그런데 그 밤새 긁다 보니까 이게
옷이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밥이라도 한 술 먹고 가서해서 밥을 탁 먹었는데 온몸이 나를 딱 쓰러졌는데 눈을 탁 떴는데 보이면서 온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공민증이라고 해요. 공민증 보자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신분증이죠. 근데 다 공민증이 없어요. 근데 저만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공민증 중국에도 가져갔대요. 딱 꺼낸 거죠. 네, 딱 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딱 받더라고요. 그래 딱 나가는 순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난 딱 그 즉시 밀고 문을 딱 걸었죠. 다 그런 거예요. 보시도 나가는 순간에 문 걸었어요. 딱 돌아서 돈 다 꺼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때 당시 다 4명인가 돈이 있었어요. 많잖아. 아, 돈이 다 많았어요. 중국 돈이잖아요. 다 중국 돈이죠. 돈 꺼내가서 그 주인한테 돈을 무조건 책임져라.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 모른다. 아, 응. 우리 같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각자 이기 온 게 다 따로 왔다 해야 된다. 응. 그얘 네가 온 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온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다 모르는 사이다. 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돈을 딱 먹여다 문 딱 열고 나온 겁니다. 갑시다. 딱 하니까 그래 가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서 왔는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일단은 이상하게 신고를 받고 왔지만 어디서 왔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지. 저희도 이제 북송됐을 때 언니랑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말을 맞췄거든요. 북한에 나가서 이제 조사할 때 그래요? 예, 부모님이 먼저 탈북을 하셨고 부모님을 집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배가 고파서 중국에 들어가서 있다가 잡힌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우기니까 마지막에는 보이지도 않니 저희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 니네 뭐 먹고 살았니? 이러면서. 산 속에 있는. 아싸, 먹혔구나 했죠. 근데 만약 거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면 이건 일가족이 탈북했다는 건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희는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머리 잘 썼네. 머리 잘 썼어. 조사할 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중국 갔다 왔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당시 중국에서 말에 맞아 쇄골이 불러났댔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중국에서 내가 다치다 보니까. 말에 맞아서? 네, 뒷발이요? 뒷발이 맞아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이게 쇄골이 불러났어요. 딱 들어가서 옷을 다 뺏기는데 이게 딱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이 끼네. 말에서 다쳤지? 딱 그러더라고요. 말에서 다쳤지? 딱 그러더라고요. 대박이다 진짜. 그걸 알고 있어요. 북한 보이면 다 알고 그걸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전 딱 못했죠. 아, 난 그냥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딱 이 사람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온 거. 딱 못했는데 야, 다 알고 있어. 너 북한 어디서 누구하고 일하다가 말해서 이렇게 다쳤지. 딱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누구야. 근데 이게 알게 되는 쉽습니다. 왜? 내가 그때 당시 한 몇 개월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 한 몇백 명 봤습니다. 이게 그쪽 지역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농사할 게 없다 보니까 다 중국에 와서 한 달씩이라도 일하고 다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잡히면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거기 누가 있었고 누구 다 심지어 말합니다. 다친 네. 것까지 다 아, 내가 여기서 더 그럼 아니라고 해봤자야. 그냥 이상해지고. 네, 뼈대기나 맞습니다. 맞고. 근데 3지연이라 3지연에서 지도받으면 엄청 달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엄청 달고. 첫째 돈이 어디 있는가. 보이부에서는 딱 잡히니까 분명 야 너 몇 개월 일했어. 중국에서 몇 개월 일한 거 아니까 돈이 있겠는데 내놔라 한 거예요. 없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지. 나는 돈이 있는데 도망치려고 내가 오다가 저기다 던졌다. 근데 북한에 눈이 오면 3지연에 눈이 이만큼 쌓입니다. 어디야 가 찾으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찾는 것처럼. 그래서 일행이야 또 이제. 내가 혼자 버렸다. 뭐 분명 없는 거 없습니다. 하니까. 돈 있어야지. 그래야 너 살려주지. 뭐 이런. 일단은 그래야 그 돈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나는 돈을 그 집에다 맡겼고 그냥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선거를 하려고 왔었고 나는 해산시 사람이다. 난 해산보위부에 넘겨달라. 딱 그러니까 그 군보위부 부장이 이거지 하더라고요. 나는 내 담당하고만 이야기하게 됐지 부장님하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도 법이 그래서 내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게끔 됐다는 그런 조항보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거 알았어. 이 전화를 딱 건. 오. 15안소에서 차를 끌고 올라왔어요. 15안.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거기 그때 당시는 안 맞았어요. 그때 당시는 왜 안 맞았냐? 내가 이렇게 막 다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해골도 그리고 부러져 있고. 지금 돈에 가지고 막 신경 쓰니까 왜 자기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젠가는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이 사람들이 목표는 돈이죠. 오늘 찰 때. 같이. 두 시간을 있어야 내가 너를 살려주지. 너를 살려주지. 2시간 동안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어. 그래도 보이부 들어가서 한 대도 안 맞았다니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원래는 보이부에 들어
들어가면 죄가 없어도 그냥 패거든요. 일단은 정말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여자 남자 할 것 일단 없이 때리는구나. 그냥 태클을 걸어요. 작은 일에도 태클을 걸어가지고 장작으로 때리고 선을 묶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이브라면 걸어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북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야기해서 해산시 보이부에서 왔는데 딱 내려오는 순간에 벌써 이 성격이 군하고 시가 완전 팍 다른 거예요. 들어와 이 머리 숙이고 뻥 치는 그래 머리 숙이고 그냥 들어간 철문이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들어가니까 빵 차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랑 엉치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런 창문이 이렇게 엄청 작아요. 요만큼 사람이 하나 머리 숙여 들어가는데 난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털이 차더라고. 때리나 어떻게 들어가야 다시 들어가 하는 거예요. 또 때리나 그냥 두 번째 맞으니까 딱 생각나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구나. 딱 돌아서 엉치부터 들어가니까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고 다음날 딱 나오니까 그다음 딱 그냥 기합 써가지고 이렇게 몽둥이를 막 들이치고 그다음 소설 써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막 쓰는 거예요. 그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런 거 딱 썼죠. 왜 선거를 내가 목표를 하고 왔으니까 만약에 잡히면 이걸 딱 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으니까 나는 선거를 참가하려고 왔다. 내가 이래 돼서 갔긴 했지만 일을 하다가 다쳤고 그렇지. 다친 동기가 있었고 그 다침으로써 모으다가 지금 아팠기 때문에 모았지만 지금 선거하기 위해서 아프면서도 왔다고 딱 썼어요. 거의 사실적이잖아. 네, 사실이죠. 난 사실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막들 엉들이 얼굴은 안 써요. 해골 다친 채인데. 네, 막 단둥 두드리고 그런데 야, 네가 오파서 온 건데 무슨 여기다가 도사 쓰는데 선거라고 써. 계속 꼬지기더라고. 난 그런데 무릎 그냥 썼어요. 선거에 장갑을 떴어. 또쪽 빼곤 떴어. 그러니까 한 맞으니까 그냥 두들겨 패는데 엄청 맞았어요. 근데 엄청 맞았는데 그때 당시 각자인데 우리 북한 말은 오승로 각자라 그래요. 그 각자가 각목인데 이렇게 사각인데 각이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막 내 얼굴에 비칠 정도로 윤곽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 때리더니 하도 때렸어. 네, 야 오라 무릎 꿇어 앉아. 무릎 딱 끌어 앉고 그걸 내 이 무릎 이 관절이 딱 였는 거예요. 딱 였고 그다음에 날면서 이게 내 무릎팍을 빵 밟는데 그때 한 서너 번 밟으니까 진짜 안 한 것도 했다 하겠더라고. 이거 진짜 내 조상까지도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걸 그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면 나는 일생 뭐 이렇게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일단은 맞으면서도 버텼죠. 버텼어요? 네, 버텨야죠. 버티는 건 버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기독교를 믿는 게 있나, 한국 사람 만난 게 있나, 기본 그거예요. 그다음 뭐 그 중국 사람들 중에서 너한테 다 무슨 한국 이런 걸 뭐 임무중계 있나 뭐 이런 걸 따지고 그러니까 간접혐의나 혹은 네, 이런 그다음 어느 공간 시간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랬고 어느 시간에 네가 왜 그 며칠 동안 없었어?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난 있었습니다. 내가 또 혼자니까 그 말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선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거를 위해서 들어오면 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조서에다 선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봐줘야 되잖아. 그렇죠. 공식적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빼라. 그러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기 닫고 무조건 고문하고 때리는 데가 이제 보이부잖아요. 네. 근데 그 악독한 조치를 끝까지 견딘다. 이거 사실 힘들지.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어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물, 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셨다가 위대하시고 이것이 정말 그 여기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보이부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고난의 행군 끝난 다음에 이제 돈도 없고 약간 이른바 이제 몰락한 집안인데 그래도 예전에 그 백도 있고 뭐 커넥션도 있던 집안이잖아요. 다 동원하신 거예요. 뭐 친인척, 형제 자매, 뭐 보이부와 관련된 사람들 다 뇌물 써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27일 만에 보이부에서 풀려났다고 하세요. 27일, 270일 갔어요. 어머니 위대하세요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집안 분위기가 먹힌 거잖아요. 이거 먹힌 사실 거죠. 보이부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백을 써도 잘. 예, 그리고 또 보이부 그 자체가 반당, 반혁명, 반국가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뭐 어느 부대 출신이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한 것도 했다고 해야 되니까 뭐라도 불어야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뭐 훔쳐서 뭐 했어? 기관차 대가리 훔쳤습니다. 그랬대요. 예, 뭐라도 불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기관차 대가리 어떻게 훔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면 그럴 수. 근데 강윤철 씨가 그 27일 동안 버텼잖아요. 버텼으니까 그러지. 그거 버티지 못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어떤 백을 써도 안 돼요.
자, 무려 27일이나 보위부에서 잡혀서 네.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윤철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난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거 사실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가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다 깨지는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뭐 중국에 간 게 뭐 내가 나라를 배반한다든가 뭐 내가 모든 걸 무슨 김정일이 싫다든가 김정은 시기가 싫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살아야 되는 문제는. 솔직히 먹고 살게 내가 돈을 번다 해서 갔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선거를 참가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위부에서 나를 대하는 게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한테다 이렇게 하면 난 그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더 불나가지고 더 달아나지 않을까? 반발심이 생기죠. 네,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도 충성심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이 생각한 충성심하고 내가 생각한 충성심이 뭐가 다른가? 네, 그걸 다 내가 체험하면서 다시금 거기서 딱 마음 먹게 됐죠. 내 다시 잡히지 않으리라. 다시는 잡히지 않으리라. 네, 첫째, 내 다시는 안 잡히리라. 뭐 한국을 가든 중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다시는 네, 잡히지 않으리라. 그렇죠. 혹시 한국에 올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면 내가 탈북 루트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탈북하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때마침 또 이제 이렇게 또 누가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만 오기만 하면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요. 한국에서 지인이 뭐 탈북을 원하면 도와주겠다라고 전화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들떠있던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별 생각 없이 중국어로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웨이라고. 왜? 근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국어 아닌 싸늘한 북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전화를 걸었는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딱 이 말만 했다고 하죠. 강민철이 네가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만약에 가기만 해봐. 끝까지 잡으러 갈 거니까 두고 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뭐지? 살겠다. 어디서 온 거야?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화를 오래 썼어요. 그걸 한 번호만 쓰다 보니까 네, 한 번호만 썼는데 그때 당시 이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한국 갈 것인가. 나도 그때 당시 가격 오케이 안 했거든요. 한 몇 달을 조금 좀 나도 뜸들였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갑자기 한국 간다는 거는 또 뭐 그렇게 내가 아무리 북한이 막 이 중어스러워도 한국 간다는 건 좀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한 말투가 완전 그 고요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보이부 말, 그 특이한 게 야.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이고 이런 네, 하대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 쭉 자기가 다 말하더라고. 너네 간다는 거 안다. 한 건데 무조건 잡을 것이다. 가지 말라는 그 유압적인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나는 그냥 더 다른 말 아니고 중국말로 욕했어요. 뭐 욕하고 그리고 일단 딱 끄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소름이 쫙 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이 심심설거래. 여기서 이렇게 내 전화까지 알고 내가 간다는 생각. 근데 이건 그분하고 내 지금 그 한국에 온 분하고만 지금 딱 연락을 다른 사람과 일체히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름이 확 오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시 막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근데 딱 내가 일단 말하지 말자. 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또 의심하고 좀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내만 알고 있자고 그래 딱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전화가 진짜로 보위부에서 걸려온 전화라 그러면은 빨리 지금 그 아까 전화 걸었던 한국 지인 또는 그 브로커랑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윤천 씨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함께 벌목공으로 일했던 북한 출신 동료들이요. 난 나 같으면 이런 결정 못 내렸을 거예요. 혼자 튀어야죠. 혼자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윤철 씨는 나 혼자 갈 수가 없다. 그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자 마음 먹으신 거죠. 제가 한 몇 년을 중국에서 일하고 잡히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저처럼 잡힌 분들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그분들보다 조금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는 게 그분들은 좀 지방에 있다, 좀 군에 있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이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도 잡혀가지고 또 중국에 가고 잡히지 않아도 다시 북한에 갔다 또 다시 중국에 올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한 것만큼 돈도 받고 막 한국 드라마 다 볼 수 있는데 북한 가면 딱 제한돼 있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잡혀 교화를 가면 산다는 담보도 없습니다. 몇 번 가느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 다는 못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상하는 그 가정에 정말 이 사람은
잡히면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순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내가 저런 사람들은 괴롭 가야 되겠다. 나한테는 왜 조금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이 가서 그 사람들과 의지해서 형제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일하던 것처럼 한국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끈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사람 한 3명만 더 있으면 12제자 몰고 다니겠다. 마음이 종교를 창시하겠다. 당시 또 윤철 씨가 함께 온 이 동료들 작업장 위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위치. 진짜 궁금하다. 여기입니다. 여기. 해산. 야, 이게 중국인 거잖아요. 돼지 농장. 윤철 씨가 작업했던 벌목장. 안쪽에서 여기에 윤철 씨하고 이 동료 8분이 여기 계세요. 8명. 그리고 또 이제 이 돼지 농장. 이 돼지 농장에 5분. 따로. 인삼밭에 아하. 3분이 계셨습니다. 야, 궁금한 게 아니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던 분들이었나요? 일단은 우린 중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다고는 해도 서로 뭐 한국 가자 이런 말은 못 합니다. 왜 개인이 누가 내가 아는 분이 한국 갔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래 나도 뭐 누가 아는 분이 한국 갔는데 지금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지. 야 우리 뭐 한국 가자 탈북하자 이런 이야기는 차마 못 합니다. 왜? 아직 그 현재는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운 데라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는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신 오픈 북한 간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라는 건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명만 불면 다 같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체 그냥 비밀을 했거든요. 한국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삼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저기 내륙 쪽에 안쪽에 지금 일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정확히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네, 거기가 인삼밭에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도 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북한에는 못 간다. 전화는 북한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일단 들어가면 북한에는 못 간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대신 형이 가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나는 간다. 그래, 그럼 따라갈 거예요. 3명은 나는 다 이 팀에 따라오네요. 들겠다. 네. 정말 똑똑하다고 느끼지. 저도 감탄을 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어쨌든 불법 체류자로 있다 보니까 아파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네.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거를 병원 가지 못해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이런 탈북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이 새하얀 거짓말이 그 사람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경험한 말이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끊어나고 많아요. 그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전화로 설득했던 동료들은 뭐 윤철 씨가 간다면 자기들도 가겠다고 모두들 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장 소개받은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먼저 심양으로 보내버려요. 먼저 안전하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심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돼지 농장에 있는 이 5분을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같이 일하던 형이에요. 6개월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형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친하게 됐죠. 제가 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윤철 씨가 있는 벌목장하고 돼지 농장은 마을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길이 편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현재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윤철 씨는 한번 붙잡혔다 나온 상태. 이 중국 시내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철 씨가 저 형님한테는 꼭 만나서 뭔가를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 편한 길을 냅두고 산을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날씨는 춥지, 눈은 막 허벅지, 허리까지 푹푹푹 쌓이고 들어가지. 3시간, 4시간
아무리 걸어도 이 돼지 농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냐? 장장 7시간. 장장 7시간. 7시간을 눈길에서 산길을 헤매면서 길을 잃은 거죠. 걷다 보니까 탈북하기 전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한번 느낀 거죠. 저기가 얼마나 추운 데냐면요. 북한에서 가장 추운 것 중에 하나가 개마고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개마고원보다 위에요, 저기가요. 그렇지. 그리고 저기 지금 조금 밑에 가면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미군, 세계 최강의 미군이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은 거 저기예요. 1950년 겨울에 장진호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미 해병대가 네. 수백 명이 얼어 죽은데 저기가. 얼어 죽었어요. 포위당해가지고. 이게 근데 몇 월 달인 거예요, 이게? 저게 그때 11월인가? 이야. 한겨울이지. 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7시간. 뭘 어떻게 혼자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도 한 3시간 정도면 가리라 생각하고 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 하나, 간식 하나 안 들고 일단 아이고야.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발을 높이 들고 까다상 깨는데 그다음 막 발을 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게 쓸려가지고 막 신발이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신발에 눈이 들어가고 하니까 얼어드는 거예요. 조금 동사오죠.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좁고 막 그럴 때 보면 막 내 옆에 힘이 막 떠요. 그래 그걸 가다 보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기신 탈진하더라고요. 물이 일단 없으니까. 그것도 물이 없으니까 야 근데 정 한 6시간 정도 걸었는데 어제는 7시간 가까이 올 때 야 여자 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이게 뭐지? 근데 이때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다. 도로로 가야 되겠다. 산에 가다 그냥 죽으니 도로에 가다가 쭉 치는 게 낫다. 사람들이 보면 그 중국 사람이 보면 신고를 하든 어쨌든 죽기보다 까무러치기 낫다니까 일단은 가서 하고 일단 도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도로까지 나갔었죠. 야, 그런데 정말 하늘이 좋았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거기서 얼어 죽게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야죠. 도와야지. 하늘이 네, 하늘이 도와야죠. 정말 천원으로 그 친한 형님네 작업장 쪽의 사장이 먹을 양식을 차에 실어 오던 중에 얼마? 어머?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더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일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 야, 다 나와라! 짐 좀 싣고 가라! 해서 형님 작업장에 있는 일꾼들이 그 짐 실으러 다 도로가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와. 그때 쓰러져 있던 강윤철 씨를 발견한 거죠. 저 우리 형님인데? 어머나. 하면서 강윤철 씨를 극적으로 구조를 한 거예요. 와, 소름. 하늘이 도와줘. 자, 무슨 영화 같아. 우여곡절 끝에 구출되고 형님 있는 작업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윤철 씨가 목숨까지 걸면서 형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갔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서 그 형님의 뭐라고 설득했는지도 궁금하고 설득의 말을 듣고 그 형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도 궁금했고 그러려면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만갑이 그 형님과 직접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그건 들어봐야죠.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그 형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우리인데 왔댔거든요. 갔는데 그때 그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오면서 진짜 힘들게 왔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거기서 그냥 차가 물품 싣고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이게 산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가서 눈 좀 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눈 치려고 우리도 나갔던 거예요. 진짜 더웠다, 진짜. 근데 오다가 만났다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그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눈이 안 들어가지고 그 발이 다 얼어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진짜 사람이 정말 목숨이 붙어있다 할까 그렇게 힘들게 왔더라고요 그때. 윤철 씨가 그때 오면서리 아마 차를 못 만났으면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차를 못 만났으면 저 차를 못 만났으면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돈은 더 많이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승인하겠죠. 그때는 뭐 한국으로 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강민철 씨가 한국이라는 소리 했으면 아마 저는 따라 못 썼을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그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 뭐 서로 잘 지나고 그랬으니까 나도 윤철 씨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지. 너닌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제 가자 하면 안 가지. 자 이제 다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벌목장 다시 함께 있는 분들. 본진. 네, 본진입니다. 어떻게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설득하셨나요? 그분들은 같은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겨울에는 중국이 일이 없었어요. 구간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죠. 이분들하고 전에 이야기한 건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야 안쪽에 들어가면 일이 있어. 그런데 안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분들도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뭐 안쪽에 일이 있다니 그럼 따라서자. 중국이라는 데서 이 북한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윤철 씨까지 16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거 바로 눈에 띌 텐데. 장백에서 심양에 온 것처럼 심양에서도 또 가는 걸 조로 나눴어요. 일단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라 4개 도를 나눠서 갔거든요. 단번에 간 게 아니고 틈을 더 가지고 시간차를 더 가지고 일단 철두철미하게 정해놓고 넘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일단 같이 있다 헤어진 거잖아요. 기약 없는 길이잖아요. 잡히겠는지 모르지.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 그때 일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태국까지 우리 무사히 가자. 진짜 기약 없는 길을 뜯어지면서 무사히 가. 형네도 무사히 따라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브로커들도 돈을 벌려면 사실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럼 그 비용이나 그런 걸 더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움직일수록 위험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좀 많은 팀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기차를 태울 때 한 바통에 한 명씩 앉혀요. 저 앞에서부터. 그래서 뭔가 앞쪽에 문제가 생기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쳐요. 그러면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차가 천천히 들어갈 때 다 내립니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뒤에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작전을 다 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수로 움직이는 게 안전을 좀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철 씨가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헬, 지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심양은 저 북쪽 만주예요. 지금 심양 출발해서 칭황따오라고 해서 저기 바레만에 있는 도시고 저 밑에 난닝시 있잖아요. 너무 멀어요. 저 난닝시가 어떤 데냐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너무 기차 타고 가다가 지루해가지고 잠깐 내려가지고 앞에서 담배 핀 데가 있거든. 아, 저기예요? 네, 베트남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도시 저기가요. 김정은도 못 버텨서 내려서 신고 재떨이 들고 있고 동생. 그러니까 저 2,993km 대륙 횡단을 안 걸리고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이거를?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단은 공포 속에서 오니까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왜 왜 쳐다보나. 거지? 그렇지. 막 이런 느낌. 몇 번 고비를 걸다 보니까 거기서 차도 오는데 이 차가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뒤에 적지함이 있는 차인데 적지함도 탄 거예요. 근데 밤이다 보니까 이 차는 다른 차가 뒤에서 오면 좀 빨리 가고 또 앞에 차가 빨리 가면 뒤에 오고 그러니까 이 차에 탄 사람이 우리를 보면 신고할까 봐 계속 이거 거리를 맞추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뭔가 불빛이 휙 지나가면 우리는 내렸다 보고 너가 이거 신고하지 않을까. 보지도 못하는. 네,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일단 없대.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거기 국경이라고 했는데 거기 딱 가니까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에 이렇게 이만한 스티로퍼 같은 게 있어요. 2명씩 타고 한쪽에서 끈 당기면 2명이 끈 당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구나. 네, 그 강인데 뭔가 먼저 타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일단 그걸 넘어서야 안전하고 일단 중국은 안전하지 않죠. 이게 잡힐 수 있는 확률하고 안 잡힐 수 있는 확률이고 강 요만한 그 스티로퍼 2명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그래도 지금 남자고 다 보내고 뒤를 짠 거죠. 다 보내고 뒤를 짠 거죠. 마지막에 성긴. 아니 그게 며칠이나 걸리셨어요? 심양에서 거기까지?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럼 라오스를 거치신 거예요? 네. 라오스 산 보통 아니던데 영상 보니까요. 밤이었어요. 근데 일체 불은빛이 좀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불을 비치게 되면 이게 불 앞에다 뭐 종이를 막습니다. 이렇게 딱 막으면
빛이 멀리 반사 안 안 되니까 나와요. 그냥 밑에만 보라 그러더라고요. 불도 없는데 산길을. 네, 산길을 그냥 막 헤매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나? 딱그 브로커 두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슬리퍼 있잖아. 난 그런 슬리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발가락에 하나 딱. 쏘리. 발가락 응. 쪼리. 이 쪼리 신고 걸을 정도면 뭐 우린 이 운동화 신고 너끈히 걸을 수 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더라고. 또 뭐 전에 군복무 됐지 사내야 뭐 덕분하죠. 사령분들. 그렇죠. 2시간을 걸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야, 다 버려. 맞아. 버리고. 2시간 딱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힘이 몰려드는 느낌이 있더라고. 확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정신은 빤한데 이 손발이 안 움직이지. 마비가 됐구나 일종의. 그러니까 내 느낌에 이게 뭔가 귀신이 나한테 달려붙으니까 내가 일단 내 느낌이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나? 빨리 가야 그게 차가 딱 마중하는데 그 시간에 타이밍이 맞춰야 돼. 딱 가고 우리는 딱딱 가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랬죠. 나는 여기서 더라. 너네만 가라. 나는 진짜 못 가. 그냥 가라 했죠. 그러니까 그 또 동생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가만 놔둡니까? 안 돼, 형님. 깜짝 놀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또 휙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 동생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 자리 없었을 수 있지. 저도 똑같이 산 탔거든요. 어때요? 전지불도 없이. 근데 뭔가 그게 귀신 느낌이었구나. 오늘 알았어요. 뭔가 딱 마비 느낌. 이제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는 그 지늘기 많아서 네 발로 막 기어서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이런 데는. 애기 있으면 더 힘들대. 근데 제 동생이 그때가 제가 15살이었고 동생이 11살이잖아요. 애가 이를 악물고 걷는 거예요. 지금 발가락 다 발톱 다 빠지고 막. 3살, 4살짜리 우는 애들 데리고 간 팀은 수면제 먹이기도 하고 막. 술 먹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뭐 수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술 먹여서 재우고. 예, 그리고 가는데 사실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근데 같이 가는 할머니가 저희 팀이 있었는데 7시간을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서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기체되면 보통 떠났어.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가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면. 그 세컨 그러면 포인트로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2시간짜리인데 7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할머니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고 해가 뜨면 우리 오늘 배 못 탑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누워서 어떡해. 나는 이제 못 간다. 이제 난 죽어도 이제 못 간다. 저희 엄마가 딱 저 상황이었어요. 걷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누워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그러면서 귀신이 붙었네. 나도 안 그래. 된대요. 못 가겠대요. 먼저 가래요. 근데 저희 엄마 보니까 저희도 인지 못했는데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산을요? 하이힐을 신고 오다 보니까 다리가 마비 오죠. 떨리고 마비가 와가지고 경련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욕하면서 신발을 벗고 나니까 이제 걸을만 이게 단지 멋이 아니라 이제 떠나는 길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귀한 거 가지고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험난한 산길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라오스 산까지 넘어갔어요. 귀신까지 이제 떨쳐버리고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태국 들어가면 태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국에 가면 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수를 어디 가서 해요? 새벽인데. 근데 딱 보니까 불빛이 환한데 저기 마을이다. 일단 마을로 찾아가자. 그리고 마을 따라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요. 그래 일단 막 손 제압되고 이 사람이 눈이 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폴리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폴리스 뭔가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폴리스는 폴리스는 알았구나.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끄떡끄떡 가더니 그때 당시 막 경찰이 아니고 그 군대 같아. 국경수비대. 네, 국경수비대. 네, 수비대를 걸쳐서 제가 그때 한국에 고마워마 뭐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깜방에 딱 갔는데 무슨 코리아 하더니 한국에서 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담요도 주고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이게 이 나라에 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주냐는 그때 그 고마움 그걸 딱 받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집에서도 못 덮어보던 건데 이거 가서 가야 되겠네.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상 뭐 자유, 뭐 인권과 같은 그런 가치를 소방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나라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때 태국이 그 유엔 참전국으로 우리나라 16개국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만 해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자유 진영이거든요. 일단 안심할 수 있고 그것도
도착을 했고 요 팀이 도착했고 순차적으로 다른 팀들도 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심양에선 4팀이 출발했잖아요. 우리 또 윤철 씨는 가장 나중에 출발을 하고 그렇지. 딱 도착하니까 2팀이 먼저 와 있어. 일단은 굉장히 반가웠죠. 베이스 네. 캠프. 일단은 우리가 떠날 때 뭐 사제에 떠나면 야 우리 일단은 베트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그냥 뜯어지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었거든요. 근데 태국에 딱 와서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얼굴이 다 밝아졌어. 태국까지 왔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선 그랬고 다시 그 태국에서 한국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란데 나는 딱 내가 일단 사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체크를 딱 했는데 3명이 없는 거예요. 3명이 없는 거예요. 한 팀이 없어요? 네, 한 팀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도착인데 한 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떠났고 제일 앞에 한 달 먼저 간 팀이 지금 없는 거예요. 먼저 왔다. 네, 한 달 전에 먼저 간 팀이 먼저 없었고 그래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 물어봤는데 나갔겠다.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이 없대요. 없대. 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조금 그랬죠. 잡혔나? 어떻게 됐을까? 잡겠나? 일단 내 태국에 있는 동안 한 40일 정도 남아있었는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 좀 안전하게 좀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태국에서 이제 40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네, 비행기 처음 타보신 거죠? 처음 타봤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런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봐야지. 그치. 맞아요. 우리 인간적을.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뭐 죽어도 한이 없구나. 비행기 타봤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한이 없다 하는 그 생각했었고 맞네요. 일단은 이거 비행기를 타고 오며 보다 보니까 지역 이게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거리 이제 환하죠.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아파트 위에 있어. 저 차들은 대체 어떻게 올라갔을까? 비행기를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지상 주차장들. 그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몇 층마다 차들이 탁탁탁 있는 거예요. 주차장? 이게 주차장. 근데 저는 그때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차들이 아파트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처음 본 느낌이. 네. 들어서 올렸나? 네, 그때 그게 처음 그 그거 호기심이 했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네. 일단은 그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 사람들도 다 여유롭게 이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항에 내렸었고 이거 대한민국 너무 멋있구나. 일단 내가 생각했던 땅, 내가 생각했던 한국, 이게 내가 꿈꿨던 한국, 뭐 그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안겨왔던.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절차대로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을 해서 조사도 받고 안내도 받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강윤철 씨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팀 중에서 한 팀이 못 왔다고 했어요. 그 태국에서 못 만났던 한 팀 3명이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국정원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네 팀으로 오다 보니까 브로커도 다 각기각색이 된 거예요. 한 브로커가 네 팀을 다 끈 게 아니고 네 팀 한 명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서 베트남에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에서 바로 루트가 달랐구나. 베트남에서 그런데 일단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어가지고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달 빨리 갔지만 그냥 비슷하게 거기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왔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기수로 15명이 다 같이 윤철씨까지 이제 16명이 16명이죠. 저까지 하나원 동기가 된 16명. 거죠. 하나원 동기로. 정말 한국팀이네요. 네, 너무 고마웠죠. 고마웠다. 나는 그 분들을 만났을 때 태국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반갑고 그렇죠. 아 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부득이한 그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간 거에서 한 명도 안 잡히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야, 성공이네 완전.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나서 자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야, 북한이 왜 못 사는가, 내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있으면서 쭉 바라보니까 참 내가 지금도 그때 내 고집대로 다시 북한에
나갔으면 아마도 내 인생도 아마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그렇죠.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 온 게 또 참 이게 좀 다행이다. 내가 오게 된 게 윤철현 때문에 오게 됐으니까 어쨌든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대한민국 이 사회 너무나도 좋고 그런 생각뿐이 없었죠. 그냥 후회도 없고, 네. 아, 진짜 사람이 인연이 가장 최고구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진짜 저에게는 운인이죠. 정말 운명과도 같고. 이전 내가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거기 북한에서 사는 살림이 내가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김 부장에게 충성하면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영예롭고 살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생활에서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강윤철 씨 도움으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간단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나의 영원한 진짜 벗이라고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